네, 명쾌하게 이 돈 벌 수 있는 전략 챙겨주시는 정지우 전문가와 우리 조식 고수 한번 돼볼까요? 전문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싹쓸이 차트가 무슨 뜻이죠? 예, 싹쓸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유재석 씨가 좀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여름에. 예, 그만큼 바닥에서 이제 실적이 좋고 앞으로 이제 성장성 있는 기업들을 싹쓸이하자. 그렇게 어떻게 이제 차트가 바닥권에 있을 때 도전을 하느냐 이제 이 부분을 생각을 해서 제가 싹쓸이 차트 기법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럼 그 싹쓸이 차트 기법과 함께 살펴볼 오늘의 주제를 한번 공개해 볼까요? 예, 일단 싹쓸이 차트 기법 오늘의 주제는요. 일단 이제 제가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아라. 제 이 부분을 오늘 주제로 일단은 갖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위기 속에서 항상 기회를 잡아봐야 되고요. 반대로 기회 속에서 위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코스피가 오늘도 한 100포인트 넘게 올라가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자꾸 기회 속에서 위기가 불안감이 오고 있습니다. 대신 아직까지는 이 기회가 끝나지는 않았다. 제가 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3월 달 때를 좀 조심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항상 추격 매수만 하지 마시고 바닥권에 있는 기업들도 바닥권에 있는 코스닥 기업들을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요. 일단 이 어닝 쇼크 때 이제 외국인 기관 대량 매수 종목을 이제 급등 종목을 주목을 해야 된다. 저는 항상 예전에 이 바닥에서 어닝 쇼크 나오고 갑자기 외국인 기관 매수세 들어오고 급등하는 종목들 이런 기업들은 항상 긍정적으로 봤고요. 반대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외국인 기관들이 갑자기 호재와 함께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급락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태양광 업황 항상 좋을 때 그 당시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그런 패턴이 꼭대기에서 나타났고요. 바닥권에서 또 있는 기업들 오늘 제가 이제 이 설명 이후에 바로 설명을 드릴 텐데 대량 매수하고 외인 기관들이 대량 매수에 들어오고 21선 돌파하고 갑자기 대량 거래션 되면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항상 어닝 쇼크 때 외국인 기관 대량 매수 후 급등하는 종목을 주목해라. 그리고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최고의 호재는 역시 충분한 가격 조정이다. 이것만큼 더 이상 호재가 있을까요? 혹시 이것만큼 더 이상 호재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혹시? 이상의 호재요? 네. 이 말은 즉슨 항상 바닥에 있는 게 가장 큰 호재인 거고요. 꼭대기에 있는 것들은 가장 큰 악재입니다. 더 이상 올라갈 게 없을 때.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이 있죠. 금리 인상할 때는 항상 더 이상 이제 경기가 화랑이기 때문에 좋아질 수 없다라는 부분을 미리 암시를 하는 거고요. 네. 이제 금리 인하를 할 때는 더 이상 이제 이 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살려보자라는 관점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가장 중요한 최고의 호재는 충분한 가격 조정이다. 이 부분이 오늘의 제가 볼 때는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 어려운 업황에도 대규모 투자를 나서는 기업을 주목을 해야 된다. 항상 어려울 때 투자를 확대하는 기업이 있었죠. 예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업황이 굉장히 치킨 게임에 들어갈 때 반도체 불과 한 10년 전일 것 같은데요. 대규모 투자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삼성전자 수장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건희 회장도 그렇고요. 주식 투자하는 입장으로서 굉장히 존경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굉장히 어려울 때는 투자를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요. 네. 몸살이는 부분이 있는데 과감하게 투자를 한다는 건 그만큼 앞으로 그 분야 쪽에서 1등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그 부분은 높게 삽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KC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요. 대규모 투자에 나서는 이 기업들 KC가 좀 그렇고요. 특히나 요즘 배터리 업체들이 아직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았어요. SK이노베이션이나 그리고 삼성 SDI나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마 올해 사상 최대 투자가 진행되지 않을까. 올해 그만큼 배터리 대란이 나온다라는 얘기들이 작년도부터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우리나라 기업 말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죠. 유럽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부터 해가지고 미국 쪽에 대규모 기가 팩토리를 건설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테슬라를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죠. 반대로 굉장히 대규모 투자에 나서지 않고 어렵다, 좋다라고 해서 오히려 공장을 매각하고
축소하고 그런 기업들은 미래의 성장 기대감이 없겠죠.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들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이제 비교를 해서 설명드릴 종목을 갖고 왔는데요. 그 종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 종목은 SK 이노베이션인데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제가 2020년도 이제 11월 달 예. 이때 좀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 이유가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외국인 기관들이 대량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급등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좀 관심 있게 봤던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 이렇게 721선을 항상 돌파하는 종목들에서 제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해드렸죠. 근데 SK 이노베이션은 721선을 아래꼬리 중앙선으로 돌파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횡보세가 이어지다가 최근 들어 급등세가 이뤄졌죠. 항상 주식은 밀집 국면에서 아래꼬리 소양선 일봉이 나올 때, 이격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 첫 5일선 회복을 할 때, 그럴 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리죠. 그리고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이 스토캐스틱 지표가 있죠. 이 스토캐스틱 531 지표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항상 제가 매수 기회를 노려라. 그런 얘기를 해드리죠. 여기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급등 장세가 좀 연출이 됐죠. 그런데 SK 이노베이션을 좀 주목했던 부분은 삼성 헬스다 LG화학은 너무 과열권에 있었는데 SK 이노베이션은 721선 부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닝 쇼크가 나오고 기관 외인들이 들어오고 급등세가 이뤄진 종목이고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은 현대차 쪽에 1차 이번에 배터리 협력회사로 독점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이 2021년도 신차가 출시될 부분이 삼성 SK, LG화학 아닙니다. 이 SK 이노베이션이 10종 규모로 역시 대규모로 공급을 할 예정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현대차 쪽에 직접적인 지금 수혜주죠. 반대로 2, 3년 뒤에는 아마 전고체 전지 배터리 쪽에 재료가 부각된다고 하면 SK 이노베이션과 더불어 역시 삼성 SDI가 굉장히 주목할 만한 또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차 배터리 협력회사는 LG화학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K 이노베이션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속, 그러니까 어닝 쇼크가 나왔을 때도 네. 이렇게 돌파할 수 있다라는 흐름을 여러분이 지금 예. 살펴보고 계시는데 또 예. 다른 종목이 있는 건가요, 정원님? 예, 그 다음 파트로 이제 넘어가서 설명을 네.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조전은 이제 주제는 조정과 상승의 이유를 찾아라. 이 부분을 좀 주제로 들고 왔습니다. Y. 예, 왜? Y.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고 좋아하는 부분이죠. 네. 저는 원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결과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하겠죠. 원인을 잘 찾다 보면은요, 네. 결과가 자연스럽게 물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는 하지만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죠.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젊었을 때 실패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젊습니다. 젊긴 하지만 이제는 좀 결혼도 했고요. 그만큼 좀 나이를 좀 이제 먹었죠. 근데 항상 원인을 찾다 보면 결과가 좋게 나온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조정의 이유가 큰 악재인지 파악을 한다. 얼마 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지수가 이제 조정을 받을 때 큰 악재가 이제 다우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악재가 뭐였냐면 다우증시 같은 경우에도 추가 부양 정책이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코로나가 재확산된다. 이런 부분들.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죠. 모르고 있는 악재가 큰 악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큰 악재로 또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상승의 이유가 또 큰 호재인지 파악한다.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상승의 이유가 대부분 테마성에 엮여가지고 그냥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고요. 아니면 어떤 이제 테마가 형성되면서 그 회사의 본질적인 공시가 나오고 그리고 그 회사가 특허를 출원해서 앞으로 글로벌 기업에 대규모 공급을 할 수 있다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지 그냥 아예 그냥 그 본질적인 부분과 틀리게 테마만 형성돼서 호재가 나오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공의 절반 이상은 마인드 컨트롤에 달렸다. 저는 굉장히 그래도 정신력이 강한 사람 중에 좀 한 명입니다. 어렸을 때 그래도 많은 경험을 또 했고요. 이 악재가 나왔을 때, 호재가 나왔을 때 이 정신이 좀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힘들어요. 네, 힘들죠. 오늘 같은 경우도 급등을 할 때 굉장히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이 고점이 아닐까? 아니면 이제 바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유를 찾는 거죠. 오늘 이제 삼성전자의 급등의 이유는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으로 작용할 겁니다. 주주하는 정책 발표가 이제 1월 말쯤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먼저 선행성으로 급등을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본 이슈가 나오지는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다시 되돌려 놓는 흐름이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다시 되돌려 놓으면 본 이슈는 1월 말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역시 그때 다시 한번 급등을 9만 원 이상 10만 원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인드 컨트롤, 급락을 할 때도 이유를 찾아가면서 그래 대형 호재가 나왔나 이 부분을 파악을 해보고요. 대형 악재가 나왔나 이 부분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비교를 해서 설명드리려고 제가 차트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다우지수입니다. 네. 다우지수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예. 이때 2020년도 10월 달에 이때 5일선 회복을 했죠. 2020년 10월 달에. 이때 뭐 굉장히 안 좋은 악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뭐 코로나 재확산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가 부양 정책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확대돼야 되고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미국 대선 이슈부터 해가지고 좀 불확실한 부분이 많이 있죠. 항상 정치적인 부분은 큰 악재로 볼 수가 없어요. 대부분 정치인들이 막판에 이제 줄다리기를 하다가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경제를 망치려고 하는 정치인들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재확산, 뭐 정치적인 우려감 이런 부분들은 악재가 아니었다. 항상 그래서 주식은 첫 5일선 회복할 때 매수 기회를 잘 노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이 최근 들어서도 보시게 되면 이때 한번 급락이 나왔죠. 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재확산 우려감,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좀 불확실성 때문에 역시 급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 조정은 사상 최대 거래량이 뭐 시현된 것도 아니었고요.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급락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폭등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었죠.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요. 1월 초반쯤에는 그리고 무엇보다 LG전자 또 실적 발표 기대감도 있을 거고 현대차 쪽에 이제 앞으로 신차 출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상투 신호로 보지 않았습니다. 항상 주식은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떨어지는 거랑 아니면 대량 거래가 시현되지 않고 떨어지는 거랑은 차이점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또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 증시도 지금 일봉 차트를 이제 보면서 설명은 드리지만 아직 월봉 차트는 중장기 꼭대기권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조심스럽게 예상컨대 아마 다우 증시가 고점을 형성하려고 하면 1월 말쯤에 이제 어느 정도 바이든 이제 대통령의 추가 부양 정책이 좀 더 구체화되고 이슈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월 달까지 어느 정도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 월봉상 이격이 많이 2월 달에 벌어지게 되면 그때쯤 어느 정도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더 이상 이슈가 나올 게 없을 때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럴 때 단기 고점을 형성하지 않을까 싶고요. 무엇보다 단기 고점을 형성했다라고 해도 역시 시장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 인상 아마 최소한 올해까지는 아마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이유가 코로나가 재확산이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심각하기 때문에 아마 올해까지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당 기간 전부터 파월 의장 같은 경우가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는 예고를 해준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부터가 조금 더 경계감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중장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왜 오르는지, 왜 조정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이 차트를 읽는 것도 중요하고 시장의 이슈를 우리가 다 하나하나씩 소화해가는 것도 중요하고 생길 게 너무 많네요, 전문가님. 저는 항상 그래서 인생도 그렇고요. 사업도 그렇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거를 생각해야지만이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모든 걸? 근데 모든 걸 전반적으로 분석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쉬워질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씩 배워가고 있고 혹시 어렵다 하시면 노라톡 바로 들어가도 좋겠네요. 이제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오늘 이제 미국, 유럽, 중국 정책 방향을 주시하다. 정책 방향.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일단 지금 양적 완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리나 경기 회복, 상승장 대비한다. 양적 완화 2008년도 때 기억 많이 나시죠? 버냉키 의장 돈을 살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의 대세 상승 장세가 왔고요. 2018년도 때부터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왔습니다. 본격적으로 2년 가까이 하락세가 이어졌죠. 그리고 이제 금리나 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0%대 금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3월 달에 거의 0%대 금리로 내리고 미국은 무제한적 제로금리, 뭐 지금 계속 제로금리거든요. 그래서 경기 회복 이제 상승장에 대비한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나중에 이제 그래서 금리 인상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금리 인상 양적 완화 축소, 경기 침체, 하락장에 대비한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또 이제 두 번째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금리 인상 너무 무서워요. 금리 인상하게 되면 이자도 많이 내야 되겠죠. 저도 이제 대출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하게 되면 너무 아깝습니다. 돈이 반갑지 않죠. 예, 10만 원 낼 거 20만 원 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까지 크게 이제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지만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만큼 유동성이 이제 축소될 수 있겠죠. 네. 사람들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많이 자금을 빼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 축소도 마찬가지죠. 돈을 많이 풀었다가 이제 시장에서 걷어들이게 되면 이제 경기가 침체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감이 생길 수도 있죠. 주식시장에서도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 기업들의 어느 정도 실적도 그렇고 역시 여러 가지 업황 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들도 안 좋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락장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대기에서 꼭 금리 인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저는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예, 금융위기의 원인은 부채에서 비롯된다. 우리 개개인별로도 대부분 이제 파산하시는 분들은 역시 부채가 많아서 파산을 많이 하죠. 네. 예전에 리먼 브라더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이 역시 파산하는 부분도 이제 집값이 확 떨어지니까 이자 못 내서 또 집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리먼 브라더스도 마찬가지죠. 부채를 갚지 못하니까 기업이 파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국가. 우리 예전에 IMF 때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때도 역시 부채가 좀 많은 부분도 있는데 역시 항상 금융위기의 원인 부채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대출을 앞으로 안 받으려고 해요. 파산하면 안 되겠죠. 대출을 만약에 해가지고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이 부채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금융위기가 오냐 안 오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인데 물론 코로나 위기는 이제 금융위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시적인 실물 경제 위기지 이거는 이제 2008년도 때의 위기가 진짜 금융위기죠.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금융위기가 오려고 하면 일본의 부채, 미국의 부채, 그리고 중국의 부채가 이슈가 마무리되느냐, 이제 그게 터지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일단은 뭐 부채 위기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큰 금융위기는 오지 않겠다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일단 설명 마치고요. 제가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부분을 바로 설명을 드려보면 좋습니다. 예, 코스닥 같은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지금 이때 2020년도 지금 6월 달에 잠시만요. 다시 코스피 같은 경우를 좀 보면서 잠시만요.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으로 볼까요? 여기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때 지금 유럽, 미국, 일본, 중국의 정책 방향을 주시한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지금 이때 약간 꺾이는 흐름이 좀 전개는 됐었죠. 하지만 여기서 뭐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꺾이는 건 아니었고요.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릴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이때부터 해가지고 2020년도 이때죠. 2월 달에 이때부터 보시게 되면 이제 파라볼릭, MACD, 그리고 이제 스토캐스틱 투자 심리도 여기서부터 이제 꺾이는 시점이었는데요. 그때는 일단은 잠시만요. 그때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막 밀집 국면에서 꺾이는 시점에서 뭔가 유럽, 미국, 일본, 중국의 정책들이 막 나오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이때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3월 24일 같은 경우는요. 그 당시에 미국 같은 경우 무제한적 양적 완화, 회사채 매입, 그리고 역시 금리 인하라든지 무제한 0%대 금리 이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왔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양적 완화 확대, 유럽도 마찬가지였고요. 중국 같은 경우만 양적 완화는 안 했고 지준율 인하, 금리 인하, 부채가 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항상 이런 정책 방향을 주시하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당시 아랫꼬리 소양선, 스토캐스틱 지표, MACD 골든크로스 나면서 상승화살표, 그래서 스토캐스틱 지표가 이제 50 이상으로 올라갔죠. 이런 정책 방향을 주시하면서 차트 방향까지 주시를 했으면 아마 그때 당시에 이 대음선을 감싸는 양선이 또 발생됐기 때문에 이때 잘 봤다라고 하면 아마 어떻게 보면 지금 큰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겠죠. 네. 근데 만약에 이때 6월 달에 봤다라고 하면 물론 지금에 이제 와서 수익률을 올릴 수는 있겠지만 이때 봤다라고 하면 이미 지나버린 상태죠. 그래서 항상 주식은 항상 선행성으로 바닥에서 죽는다 할 때 봐야 되고요. 꼭대기에서 대박이다 할 때 그럴 때 일단은 항상 경계감을 가지시면 좀 더 유리할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 방향과 함께 이렇게 지수의 흐름까지 여러분이 체크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면 아니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준비가 되어 있는 걸 보니까 뉴스와 공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일단 좀 속도감 있게 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예. 제가 항상 검색하는 단어가 있어요. 예. 다음이나 뭐 네이버 같은 데에서 네? 역시 항상 검색을 하는 게 트럼프, 그리고 유로존, 그리고 월가, 연준, 중국, 그리고 이 부채.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파월. 제롬 파월. 네, 그리고 20입니다. 연기금이고요. 가장 제가 좀 믿을 만한 연기금, 네. 수급 동향, 그리고 외국인, 양적 하나, 그리고 이 유동성. 주식은 유동성으로 가는 거죠. 많이 들어오면 가게 돼 있고요. 많이 팔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장 직접적인 부분이 이 수급, 유동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위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뉴스, 위기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블랙스완, 예기치 못한 또 위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이제 그 부분은 항상 제가 주시를 많이 하는데요. 블랙스완도 꼭 검색 대상에 속해 있고요. 미중 무역 협상, 이제는 그렇게까지 저는 주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너무 저는 개인적이지만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너무 미중 무역 협상 때문에 너무 어려웠었습니다. 2018년도 때요. 네, 18, 19년도 핫했죠. 네, 그리고 이제 북미회담.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시적인 이제 재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 그리고 중요한 정보들은 사전에 확인, 예측하고 분석하자. 제가 중학교 때였을 거예요. 그때 방학 때 한번 예습을 하고 학교에 갔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었어요. 거의 이제 100점을 맞았는데요. 그래서 과학 선생님이 그 당시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공명정주 전문가처럼만 해라. 물론 공명정주 전문가라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쵸? 저처럼만 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이슈부터 해서 사전 예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알고 접근을 하는 거랑 백지 상태에서 갑자기 들이닥친 거랑은 대응하는 방법, 대응하는 속도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예측을 가장 우선적으로 봐라.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바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교해서 차트를 설명드려보면 코스피. 뉴스 정보를 좀 확인을 해라.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때 당시 아마 공시를 보시게 되면 그 당시에 뉴스도 보시게 되면 무제한적 양적 완화, 그리고 제로금리, 그리고 회사채 매입. 저는 가장 큰 이슈가 생각을 했던 게 원래 회사채 매입이었어요. 예전에는 양적 완화, 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왔지만 회사채 매입 얘기만큼은 안 나왔었습니다. 회사채 매입이라는 거는요, 기업들을 파산하기 전에 어느 정도 정부나 이런 데서 좀 보증을 해주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파월 의장이 회사채 매입 얘기까지 꺼냈을 때는 더 이상 기업들의 파산 우려감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코로나를 두려워한 게 아니고요. 파산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두려워했는데 그 부분이 막아지기 때문에 원인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진짜 좋은 찬스였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공시를 확인하는 거고요. 이때 당시 2월 달 같은 경우는요. 그 당시에 이제 설도 이제 이후에 굉장히 위험했던 시점이 이때였죠. 이때 왜 위험했냐면 그때는 추가 부양 정책도 없는 상태에서 코로나가 얼마만큼 더 확산될지 모를 수 있는 부분이 불확실한 부분. 백신도 없었고요. 치료제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했던 시점이죠. 더군다나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밀린다. 저는 그 당시에 그런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월가 큰 손들이 다 매도하고 나갔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요. 현금 비중을 8, 90% 챙겨야 되지 않을까. 막 되뇌이고 막 외쳐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래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때 현금 비중을 들고 있지 말아라. 이런 부분들을 외쳐댔습니다. 원인을 찾았죠. 역시 회사채 매입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잔뜩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때 매수하신 분들이 대박이 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항상 명심하시고 접근하시면 좀 더 성공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법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와, 전문가님은 진짜 공부를 많이 잘 하신 것 같은 게 아까 전에도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전문가님은 학창 시절에 몇 등 하셨어요? 저요? 전교 10등까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전교 10등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고등학교 때는 솔직히 별로 그렇게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중간 정도만 했습니다. 와, 전문가님 정말 공부 많이 하셨군요. 그래서 이렇게 주식도 항상 좋은 정보들을 쏙쏙 뽑아서 주시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노란톡에 들어가면은 또 어떤 얘기가 펼쳐지고 있는지 우리 시청자분께도 알려주세요. 제 이제 노란톡에 들어오시게 되면 화면에 보이시는 이제 QR코드 또 인증하시게 되면 무료 입장 참여 코드 7777 누르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제가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공개를 해드리니까요.
또 무료 입장하셔가지고 또 참여하시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많이 들어오셔서 이 시황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 그 팁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하면 왜 정주 전문가인지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까 딱 알겠고요. 아, 지수를 볼 때는 어떤 흐름으로 봐야 하는지까지 저도 얻게 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도움 많이 되셨을 것 같고요. 여러분 이제 바로 이어서 저희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하러 돌아오겠습니다. 3교시에서 만나요.